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블루아울 첫 실패. 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었는데요. 3호 신용시장 위기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아울 펀드 환매 연구 중단 쇼크가 지금 전체 금융시장을 좀 흔드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는데 이 상황, 이게 금융위기 전조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가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폭락했다기보다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 조금씩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한 중앙에 지금 앵커님 잘 말씀하신 대로 블루아울이라는 이 올빼미, 이 아울이 올빼미입니다. 네. 푸른 올빼미, 지혜의 상징인데요. 이 블루아울 사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아울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욕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예.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위브라는 곳인데요. 이 코위브라는 저희 모닝벨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코위브는 인공지능의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력 중의 동력입니다. 자, 지금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워낙 많은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코위브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한국에서도 코위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들을 통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고 또 추론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최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고객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엔비디아의 사실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코위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금을 출자해서요. 지금 지분도 약 13%를 가지고 있고 또 코위브의 대출금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상당 부분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를 파는 데 있어서 코위브를 앞장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U를 사가도 인공지능을 바로 교육시키거나 만들 수 없는 업체들한테 엔비디아가 코위브를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GPU 가져가되 코위브 연결해 줄 테니까 코위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개발하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중심 내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블루아울이 코위브가 앞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하고 같이 세우기로 계획을 만들고 지금 그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중요한 게 엔비디아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엔비디아가 나서면 요즘은 불가능은 없다. 안 되는 것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서는 게 엔비디아 돌풍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직접 후견인으로 나서는 이 코위브의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을 누가 했느냐? 블루아울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블루아울이 자금 조달에 약속한 날짜에 자금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은 물론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나서도 안 돼. 더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 최대 주주로 출자하고 있는 코위브의 데이터 센터가 안 된단 말인가? 물론 이것은 블루아울이 최근에 환매 중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조심하는, 그러니까 돈이 직접 코위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블루아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가는데요. 이 블루아울에 세 가지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블루아웃의 사업 모델 중에 사모 대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자, 블루아웃의 영업 형태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자, 이 블루아웃이라는 회사가
본인이 직접 대처를 할 수도 있고 네.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또는 대체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코웨이브에 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서 그것을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웨이브에 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모 대출이 막힌 데 이어서 이제는 자금 조달도 안 돼. 이런 우려가 뉴욕 증시에 뭐 조금 타격을 줬다. 물론 뭐 이것은 거대한 인공지능의 열풍에 비교할 때는 사소한 찻잔속의 미풍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징성에서 작년에 1등을 했던 그러니까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중에 1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랭킹이 한 32 정도 돼요. 38위까지. 그런데 수익률을 작년에 1등했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올렸단 말이죠. 예. 그런 회사도 자금 조달이 안 돼. 지금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업계에 투자가 과잉이다, 뭐 또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블루아울조차 자금을 모집하지 못했어. 더더군다나 그 뒤에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동맹국인 코웨이브 데이터 센터에도 자금이 안 몰려. 자, 이런 마당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그 세미나장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일부러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고 기자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네. 블루아울 환매 사태 이거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이러니까 우리 재무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썩은 부분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우선 세울 것이다. 이거 환매 사태 확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딩이 아주 자신이 있다면 그건 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이런 정도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스콧 베센터 장관도 조금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 이것이 지금 뉴욕 증시에 자그마한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엔비디아가 뒤에 있다라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것 좀 강조가 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트리니 보고서. 오늘 시장의 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한 장 냈는데요. 앞서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AI가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뭐 결론을 이렇게 나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고용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뭐 선순환 고리가 끊길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봐야 될까요? 예, 시트린이라는 말이 뭐 재밌는 단어죠. 황금 수정이라는 라틴어 뜻인데 네. 여기에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성공의 반지, 이래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 이것을 흔히 시트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 시트린이 리서치라는 회사가 2023년에 인공지능 붐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요. 뉴스레터 플랫폼의 영향력 세계 1위예요. 자, 최단기간에 가장 빨리 큰 트렌드 분석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반 갤런이라고 뉴욕 증시에 상당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등이 창업을 한 건데요. 네. 자, 최근에 이 시트리니가 아주 여러 가지 히트, 대박을 많이 쳤습니다. 이를테면 이 비만약이라든지 또는 그 인공지능 돌풍 또 그밖에 반도체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데 관한 전망을 여러 번 내놨는데 그게 최근 한 2, 3년간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시트리니가 찝는 종목이 주가가 대폭등을 한 그런 어떤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기 들어가서 보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네. 이게 또 저는 하루만 이용하고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루 이용자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 돈을 다 냈습니다. 이 시트리니 보고서를 보려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시트리니 보고서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난 주말에 나온 보고서인데 예. 아주 장대한 보고서인데 뭐 특정 산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주식 사라 마라 이런 거 하는 보고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일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블루아울이 좀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여기 스트링 보고서에 있네요. 나와 있어요. 자, 2025년이 그러니까 작년에 에이전트형 코딩이 돌풍을 일으켰다. 자,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과거의 퇴물이다. 이게 시트리니 보고서 얘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나 고등이나 다 한다. 그런데 2025년에는 에이전트형 코딩,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내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그렇죠. 비서형 네. 지금 인공지능이 돌풍인데 이게 너무 좋다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업계들 많은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그게 지금 엔트로픽의 비서형 인공지능 인가 빠킹이 된다. 엔트로픽이 만들어 놓는 비서형 이 클로드 같은 코워크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왔던 업무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버렸다. 예를 들면 우리 뉴욕 증시에 팩트셋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금융 전망 컨센서스가 얼마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이런 건데 그런 업무도 이제 그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줌이라는 그 연결형 강의 서비스 그것도 여기서 다 해주고 우리 개인은 이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줌도 개인은 공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 근데 기업체가 쓸 때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세일즈 포스 같은 거 기업체는 엄청난 돈을 쓰고 이 서비스를 대행시켜 왔는데 네. 아니 이게 에이전트형 코딩이 돌풍이 일으키면서 이제 필요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과 같은 AI의 충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I 충격이 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블루아울 같은 데도 환매 중단 같은 데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에만 온다. 이게 2026년 얘기예요. 내년에 가면 이것이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전 산업에서 지금요 시트리니 보고서가 인공지능이 혁신이 돼서 그래서 일자리를 줄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살짝 스치고 넘어갑니다. 네. 오히려 이것은 이 시트리니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기술 기반의 기술주 업체들을 다 일거에 그냥 일망타진할 수도 있다.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기존 사업 업체들이 모델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네.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2027년에는 보험사를 통한 자금 조달도 안 되고 지금 은행권은 이미 AI의 자금 조달을 상당히 안 해주는 이런 편인데 그러다 보면 2028년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로 실업률이 얼마 될 것이다.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걸 아주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시트리니 보고서가 100%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요. 유료비가 적지가 않은데 여기에 지금 인플루언서들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난 주말에 나왔으니까 뉴욕 증시 월요일 장세에도 시트리니 보고서 너 봤니? 나는 아직 안 봤어. 좀 보내줘. 네. 이런 지금 아름아름으로 조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그 동료가? 그 돈은요, 제가 한 몇백 불 됐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 돈은 얼마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경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보복성 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밤사이에는 대법 판결로 장난하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의 무게감보다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당혹감이나 다급함이 더 느껴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공감인데요. 때리겠다라는 그런 협박에 대한 그 공포보다는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특히 지금 유럽 의회가 우리 비준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잖아 예. 하면서 동결 내지 연기해버린 이 대목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 닿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관세 폭탄이라는 게요.
상호 관세 때린다. 그런데 무역 협정 맺으면 그거 깎아준다 했는데 근본이 되는 상호 관세가 없어졌는데 이것을 굳이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인도 지금 협정 맺어놓고 인도 내에서 내부적인 행정 절차나 입법 절차 이거 안 밟겠다. 사실상 대미 무역협상 취소 선언이거든요. 네. 뿐만이 아니죠. 브라질이 그렇고 대만도 아직 지금 최종 타결을 안 했어요. 가장 앞서가는 나라 일본, 한국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한국이 트럼프의 호구가 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상호 관세가 무서워서 퍼주기를 하고 지금 그거 수습을 하느라고 제일 당황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가 뭐 어떻게 지금 뒤엎을 수도 없고요. 말씀 올린 대로 지금 글로벌 관세라는 거 저거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150일 내에. 그렇다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굉장히 큰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뭐 정면으로 대응해서 트럼프하고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이 엄중한 의미를 잘 곱씹고 거기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자사주 상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현재 뭐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대란이 없는 한 통과는 확실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내용이 일단 관심인데요. 자, 자사주라는 게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트레주어리 스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럽에서도요. 그러니까 금고주, 회사 금고에 주식을 갖다 놓는다. 네.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이게 오랫동안 불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사주가 도입이 시작된 게 1982년부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요. 자사주를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사주를 사는 순간에 자사주는 소각돼 버려요. 그렇군요.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입니다. 물론 미국 주마다 좀 다른데, 네. 근데 우리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그 CEO가 재벌 총수들이 여러 가지 그 소액주주들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꼼수로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자, 그걸 없애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일단 없어지게 되면 소각이 되는 거니까 소각이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거든요. 예. 주식 수가 줄어들면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들면 자, 세 가지 지표. 우선요. 회사의 EPS라는 주당 수익률이 크게 오릅니다. 네. 거기다가 또 ROE라는 자기 자본 그 이익률도 오르죠. 거기다가 PER 주수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인데 자, 이게 이제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서로 간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자사주 의무 소각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상법의 환경, 우리 기업 환경은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블루아울 첫 실패, 시트리니 보고서, 트럼프 경고, 그리고 자사주 상법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